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조용한 저녁 혹은 고요한 새벽. 이 시간을 택해 여기에 오신 당신은 어쩌면 오늘 하루를 누구보다 조용히 혹은 무겁게 걸어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없이 지나는 사람들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괜찮은 척 웃고 돌아섰던 그 순간들이 하나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이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저 당신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혼자라는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이라는 개념을 삶의 본질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다. 삶이란 고통이며 그 고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무섭고 차가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이 생각보다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기댈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누군가를 원하지 않아도 괜찮은 내 안의 평안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없어도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이런 뜻도 숨어 있어요. 나는 왜 아직도 나 혼자만으로 괜찮다고 믿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혼자라는 감정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사람이다. 조금씩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는 내 자신에게 충분한 사람일까?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무너져 버렸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내게 전부였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요?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을수록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아, 나는 결국 혼자여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건 냉정함이 아니에요. 무심함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깊은 온기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를 철벽처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느 5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녀는 오랜 친구들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이었대요.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밥 사고, 먼저 챙겼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연락하지 않자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원망도 했고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지 혼자 소리 없이 눈물도 참 많이 흘렸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연락 안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답던지요. 그녀는 이제 혼자 카페도 가고 혼자 여행도 가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누구보다 따뜻하게 웃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면당한 자리가 아니라 나로 돌아온 자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기분이 나아지는지를 고요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지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공간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에서 도망치기보다 그 고통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더 진실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을 갖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상처 입은 당신을 다시 감싸 안고 회복시켜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혼자라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회복 중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잊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도록 아파야만 할까? 사람은요,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맺을 때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그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멀어지고 그러다 또 춥고 외로워져서 다시 가까워지려 하고 그렇게 상처를 반복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방의 무심한 말 한마디, 배려 없는 행동 하나에 깊이 베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건 외로움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댈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은 늘 부족함과 두려움을 동반하죠. 하지만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고독이에요. 외로움은 아프지만 고독은 자유롭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무언가지만 고독은 이미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단지 아직 나와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안에 함께 있어줄 친구가 있다면 밖에서 찾는 외로움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이민을 가며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두려웠습니다. 외국에 혼자 있으니 전화할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저로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진짜 혼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걸 그분은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인가요? 조용한 새벽,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왜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야?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은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 괜찮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내면이 빈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대게 된다. 하지만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을까?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걷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화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고독은 나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누군가에게 지치고 관계 안에서 다쳤을 때 우리는 그제야 혼자의 따뜻함을 배웁니다. 그건 차가운 독립이 아니라 애쓴 나를 위한 휴식이에요. 마음에 오래 앉아있던 상처들이 조용히 아물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회복에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는 법, 혼자만의 산책길을 즐기는 법,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법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하루 어땠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이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에요. 남들이 나를 잘 챙겨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기기로 한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윗사람에게도 존중받고 아랫사람에게도 신뢰받는다. 그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혼자 있는 힘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무겁지 않게 머물 수 있고 누구와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어쩌면 사람에게 기대는 일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다정한 말보다 고요한 시간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생기죠.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었을 땐 친구가 많을수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커피 마실 시간이 더 귀해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분은 요즘 매일 아침 작은 텃밭을 돌보고 혼자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듣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참 좋다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신대요. 아무도 없는데 충분한 시간, 그게 진짜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젊을 땐 외로웠던 일이 나이 들어서는 고요한 평안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이 떠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평안, 관계가 끝나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그건 바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떠났다고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제 외적인 관계에 덜 흔들리게 된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용히 다른 차원의 자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건 관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힘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일시적이다. 그러니 반드시 떠날 것을 전제로 사람을 대하라. 이 말은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 믿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기대고 매달리게 되지요. 하지만 떠날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이 있어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 그게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가 내게 무심하게 굴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날 좋아해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라는 건 쓸쓸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날들, 돌아오는 말 없는 메시지, 기대 없이 주기만 했던 관계들, 그 안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이제는 조금씩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곁을 가장 오래 지켜줄 사람,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주는 이 마음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짓이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당신의 마음 곁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